안녕하세요. 방사선 안전기준,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거 말이에요. 과연 진짜 괜찮을까요?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. 우리를 지켜준다는 그 기준 뒤에 어쩌면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던 진짜 위험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요.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공식적인 안전 기준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잖아요. 근데 만약에 그 기준이 전부가 아니라면요.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면 어떨까요? 자, 지금부터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. 이 복잡한 퍼즐을 맞추려면요. 일단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공식적인 규칙, 그러니까 교과서부터 한번 들여다봐야겠죠.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가 방사선 안전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는 게 있는데요. 바로 ICRP 모델이라는 겁니다. 국제 방사선 방어위원회에서 만든 건데 쉽게 말해서 방사선 안전의 글로벌 스탠다드 같은 거죠. 우리가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을 때나 원자력 발전소 안전 기준 같은 거 전부 다 이 모델에서 출발한다고 보시면 돼요. 자,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. 이 ICRP 모델을 만들 때 가장 핵심적으로 참고한 데이터가 뭔지 아세요? 바로 히로시마 원자폭탄 생존자들의 기록이에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엄청나게 강력한 방사선을 몸 밖에서 딱 한 번 짧은 순간에 맞은 경우를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죠. 이게 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조금만 더 들어보시면 하실 겁니다. 그러니까 외부 피폭이라는 건 비유하자면 뜨거운 햇볕 아래 서 있는 거랑 비슷해요. 위험이 몸 바깥에서 오는 거죠. 이런 식의 위험을 계산하는 데는 ICRP 모델이 꽤 잘 맞아요. 근데 말이죠. 만약 위험이 우리 몸 안에서 시작된다면요?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. 자, 바로 이 지점에서 관점을 확 바꿔야 합니다. 이제부터는 몸 밖이 아니라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온 녀석들이 일으키는 보이지 않는 위험, 바로 내부 피폭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. 이게 바로 이 논쟁의 핵심을 보여주는 아주 기가 막힌 비유예요. 다시 말해서 외부 피폭이 그냥 햇볕에 피부가 좀 타는 거라면 내부 피폭은 이건 작고 뜨거운 석탄 조각을 삼킨 거랑 똑같다는 거죠. 몸 안에서 그것도 세포 바로 옆에서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. 느낌이 확 오시죠? 그래서 유럽의 과학자들 그룹 ECR이라고 하는데요. 이 사람들이 잠깐만 진짜 위험한 건 바로 이 뜨거운 석탄 효과다. 근데 지금 기준은 이걸 너무 얕보고 있다. 이렇게 주장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모델을 들고 나왔습니다. 이 사람들이 특히 위험하다고 콕 집어서 말하는 주범들이 있어요. 예를 들면 스트론튬 90 같은 애들인데요. 이게 뭐냐면 핵실험 같은 거 할 때 나오는 방사성 물질인데 아주 교활해요.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칼슘이랑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우리 몸이 칼슘이네 하고 속아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되냐고요? 뼈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죠. 평생, 아니 수십 년 동안 뼈에 박혀서 바로 옆에 있는 세포들을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. 끔찍하죠? 자, 근데 이 ECRM 모델이 그냥 이럴 것이다 하는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에요. 실제로 핵낙진이 떨어졌던 지역에서 나타난 아주 걱정스러운 증거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 증거들을 한번 따라가 보죠. 1950년대, 60년대를 생각해 보세요. 이때 강대국들이 대기권에서 핵실험을 엄청나게 했잖아요. 덕분에 전 지구가 원치 않는 거대한 실험실이 되어버렸어요. 바람을 타고 비를 타고 어떤 지역엔 방사성 낙진이 쏟아지고 어떤 지역엔 덜 떨어지고 의도하진 않았지만 과학자들에겐 이 낙진이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. 자, 구체적인 예를 하나 볼까요? 영국입니다. 웨일스라는 지역의 일부가 바로 옆 잉글랜드보다 방사성 낙진을 2배에서 3배나 더 많이 맞았어요.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1970년대 중반이 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. 바로 그 웨일스 지역의 암발병률이 잉글랜드보다 무려 30%나 더 높게 나타난 거예요. 연구자들이 이걸 분석해보니 기존의 공식 모델, 그러니까 ICRP 모델로는 이 현상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. 예측이 완전히 빗나간 거죠. 그런데 놀랍게도 아까 말했던 ECRM 모델, 즉 몸 안에 들어온 게 훨씬 위험하다고 주장했던 그 모델로 계산을 해보니까 실제 데이터랑 너무나 잘 들어맞더라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시죠? 그래서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? 특히 원자력 발전소 같은 시설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이요. 맞습니다. 지금부터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도대체 두 모델의 위험도 계산이 얼마나 차이가 나길래 이렇게까지 논쟁이 되는 걸까요? 그 어마어마한 차이를 딱 하나의 숫자로 보여드릴게요. 바로 이 숫자입니다.
이 표를 한번 보세요. 똑같은 양의 방사성 물질을 우리가 음식으로 먹었다고 가정해볼게요. 공식 모델인 ICRP는 위험도가 3177 정도라고 계산하는데요. ECR 모델은요, 78,440입니다. 무려 24배, 24배나 더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. 와, 이건 뭐 오차범위 수준이 아니죠. 이건 그냥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가 다른 겁니다. 이 24배라는 차이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? 명확합니다. 만에 하나 ECR 모델의 주장이 맞는다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공식 안전 기준은 원전 주변이나 오염된 지역에 사는 분들이 음식이나 물을 통해 겪을 수 있는 위험을 터무니없이 낮게 보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. 심각한 이야기죠? 물론 이 논쟁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. 어느 쪽이 100% 맞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.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죠.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걸 통해서 몸 안으로 들어오는 방사선, 이 내부 피폭의 위험은 절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. 그래서 보이지 않는 위험에 대해 우리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더 투명한 정보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. 어쩌면 이게 방사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숙제가 아닐까요?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지금 여러분이 사는 곳의 안전 기준은 과연 어떤 모델을 따르고 있을까요?